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될지 수많은 예측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과학적으로 사람들의 지지율을 분석하고 또 결과를 예측하려는 시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과학잡담 토크쇼 괴짜과학에서 선거 예측과 과학에 대해 과학과 사람들의 원종우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선거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고 또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될지 정말 궁금한데요. 그렇죠. 혹시 대표님은 좀 감이 오셨나요? 어떤 분이 될지? 네, 저는 사견임을 전제로 많이 득표한 후보가 당선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확신은 못하고요. 천기누설급 아닌가요, 이거는?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누가 당선이 될지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선거철이 다가오면 제일 바쁜 게 후보와 점쟁이다. 뭐 후보는 발로 뛰니까 바쁜데 그렇죠. 점쟁이들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바쁘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네, 그쪽에 뭐, 또 전문적인 점 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예, 네. 보면은 뭐 후보를 꼽는 거는 아니지만 뭐 월드컵 우승팀을 맞추기 위해서 문어가 활동을 하기도 하고 네. 호주에서는 지난 총선 때 점쟁이 악어가 총선 결과를 예측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문어는 되게 유명하죠. 예. 오랫동안 계속 맞춰왔고 근데 아무리 문어가 지능이 높다고 하지만 축구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건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근데 대를 이어서 그 문어가 죽고 나서 지금 대를 이어서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신기가 이어지고 있나 보네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요즘 또 선거 결과 예측하는 방법도 다양하잖아요. 네.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방법도 많지 않습니까? 방법이 굉장히 많죠. 일단은 이제 수학 그리고 빅데이터를 쓰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네. 네이트 실버라고 미국 사람이 이제 그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바마 재선 때 그 50개 주의 승부를 완벽히 맞춘 성과를 냈죠. 50개 주를 전부 다. 전부 다 맞춘 성과를 냈죠. 하지만 트럼프 관련돼서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그 공화당 후보가 될 확률이 2%밖에 안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힐러리하고 본선에서도 힐러리가 80%로 이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다 틀렸죠. 사실 이번에 트럼프 당선 예측을 제대로 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뭐 인공지능이 됐든 사람이 됐든 굉장히 그만큼 의외성이 있었던 상태였고요. 그리고 뭐 우리 다 잘 아시는 전화를 통한 여론조사, 그리고 SNS 경향을 살펴보는 이제 소셜 미디어 조사, 그리고 출구조사 있지 않습니까? 예. 나올 때 누구를 찍었는지 물어보고. 근데 정확성의 의문이 항상 제기되고 있고 또 계속 틀리고요, 사실. 맞아요. 네. 그래서 요즘은 통계 물리학 분야에서 그냥 검색어만 가지고 뭐 검색 사이트에서 이름만 치면 이제 얼마나 이름이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예. 그걸 거의 비율을 맞출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지난번에 오바마 때하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는 이게 비율까지 거의 맞은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구글을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구글을 많이 안 쓰니까 조금 다른 입장이긴 하죠. 예. 사실 이런 조사들 또 예측 기법들 이런 걸 가지고 치면은 가장 전통적인 방법을 좀 먼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여론조사, 그렇죠. 또 출구조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네. 예. 여론조사는 우리나라는 70년대부터 시작이 됐고요. 주로 이제 언론사들에서 했죠. 그리고 출구조사는 96년이 돼야 시작이 됐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시작한 것 같아요. 네, 출구조사는 좀 세계적인 추세로도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 사실 이게 사람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리소스가 많이 들고 뭐 그런 작업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여건상 그전에는 이제 하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예. 96년부터 했는데 지금 뭐 통계과학의 정수다 뭐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는 경향이 또 있어서 지금 신뢰를 좀 잃고 있기도 하죠. 출구조사나 여론조사를 두고 토정 비결과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뭐 네. 출구조사 나오고 나서 각대인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런 선거 예측은 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선거 예측은 대략적인 상황을 알아보는 것 외에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사실 과학적인 방법이긴 하고 또 뭐 지지율이 아주 높게 차이가 난다 이런 경우에는 그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긴 하죠. 예. 근데 실제로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도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아시다시피 여론조사는 뭐 집전화나 휴대폰을 사용을 하는데 그 연령층이 달라서 그 문제가 맞아요. 계속 제기가 돼 왔었고, 그리고 응답률도 굉장히 낮고, 또 출구조사도 이래요. 사회적 분위기가 있고 또 누구하고 내가 같이 나왔느냐 지금 찍고 뭐 부모님하고 같이 나오고 누구랑 같이 나오고 이런 경우에 따라서 꼭 이제 100% 진실을 말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예. 이런 것 때문에 또 차이가 나고 그래서 맞으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다. 토정 비결이 딱 그거잖아요.
그런 정도로 좀 전락한 상황이다. 예, 그렇게까지도 좀 얘기할 수 있죠. 그렇다면 출구조사를 진행을 할 때 이왕이면 혼자 계신 분한테 가는 게 좀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막상 현장에서 그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출구조사나 여론조사 이런 것들이 12시간 정도만 기다리면 누가 당선되는지 알 수 있는데 네. 조금이라도 빨리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 그런 마음이죠. 왜 이렇게 빨리 하려고 할까요? 글쎄요, 뭐 미래를 안다고 하는 건 이제 누구나 갖고 싶은 심리잖아요. 예. 미래를 알고 싶다. 근데 그 대상과 방법이 다른 거죠. 과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도 중요한 게 이제 미래 예측인데 예. 물질과 이제 생명을 다루는 그런 과학에서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뭐 생명은 어떻게 바뀔 것이고 예. 우주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걸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도 한데 무엇보다 알고 싶죠. 왜냐하면 미래를 안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방향을 안다는 얘기잖아요. 게다가 이 대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하루의 선택으로 물론 그 전에 많은 게 쌓여 있긴 하지만 하루의 선택으로 우리의 미래가 크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알아야지 되겠다. 네, 그런 욕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수치로 계산한다는 게 한편으로는 정확한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과연 가능할까 뭐 이런 네. 생각도 드는데 근데 이런 선거 예측들이 실제로 또 선거에 또 영향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영향이 있습니다. 선거 예측 결과를 보고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밴드웨건 효과라고 행진을 할 때 이제 맨 앞에 이제 음악대가 사람들의 주의를 끌잖아요.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빗대서 선도 상품이나 유력 주자의 관심이 집중되는 현상이 있죠. 저 사람이 되겠다. 그러면 이제 쫓아가는 거죠. 주로 사표 방지 심리의 작용이 되고요. 예. 또 반대로는 언더독 효과라고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약한 후보한테 동정표를 몰아주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또 선거 일주일 이내에는 여론조사를 발표하지 못하게 한 게 이제 이런 변수를 좀 막아보자는 의미가 있죠. 어떻게 보면 뭐 밴드웨건 효과나 언더독 효과 좀 반대되는 사례이기는 한데 그만큼 어떤 사람들의 경향이 개개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여론조사 공표 기간이 뭐 정해져 있고 네. 이렇다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여론조사랑 출구조사 많이 하지만 많이 틀리기도 하고 오히려 정반대로 결과가 나오는 일들도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흔합니다. 예. 미국의 라이언 케네디 휴스턴대 교수 연구팀이 1945년부터 2006년까지 86개국의 493개 선거 결과 바탕으로 신모델을 개발했어요. 샘플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았죠. 예. 그 정도면. 그래서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에 128개의 선거 결과를 80에서 90%의 정확도로 맞춥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믿을만 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정작 그 문제의 미 대선에서는 힐러리가 7% 앞설 것으로 예측을 했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변수들이 생겨나는 거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3월 국회의원 선거 출마하신 후보 한 분이 예. 여론조사 결과 상대 후보가 45.8%, 예. 본인은 28.5%에 불과하다. 하지만 왜곡됐을 것이다. 내가 증명하겠다고 트위터에 올리신 거예요. 예. 근데 실제로 그분이 당선이 되셨어요. 오. 이분이 정세균 현 국회의장이십니다. 이런 일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아까 45%하고 20%대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변수들이 생긴다는 거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될 부분이죠. 그러면 과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과거와 달리 요즘 선거 예측에 어떤 가장 큰 변수 때문에 좀 예측이 그렇죠. 틀리잖아요. 가장 큰 변수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정보의 전달 속도라고 봐요. 속도요. 예전에는 우리 뭐 신문이나 TV를 보거나 또 때로는 유세를 나가서 거의 일방적으로 전해지는 정보만을 이제 들었잖아요. 예. 물론 그것도 왜곡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지금은 하루가 멀다 하게 정보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 중에는 맞는 얘기도 있고 가짜 뉴스도 있고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쏟아져 나오고 또 우리 스스로에서 만들어내는 뉴스도 있고 그것도 또 가짜 뉴스가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결정의 변수, 선택의 변수가 많아지고 선거 예측의 변수도 다양해지고 그래서 지금 점점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 선거 예측도 사실 복잡계 과학의 영역 중에 하나거든요. 뭐 일기예보처럼 예. 일기예보가 맞기 어려운 것처럼 선거 예측도 맞기 어렵고 어쩌면 점점 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도 뭐 여러 가지 예측을 했고 네. 또 이제 출구조사도 나올 텐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지금까지 괴짜과 과학과 사람들 원종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